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14일 날 어떤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사주 상담 수강문의 이렇게 적어놓은 어떤 그 칠판을 보고 전화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사주를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보내라고 했더니, 아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사주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요 하면서 상당히 또 애교를 부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주풀이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럼 올리는 전제로 조건으로 해서 제가 무료로 한번 상담해 드리겠다 하면서, 그럼 내용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강의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작년에 27살, 올해 경자년에는 이제 28살이 됐죠. 근데 뭐 평범하게 자란 환경이 아니고 조금 어렵게 자랐더라고, 어렸을 때. 즉,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그냥 일용 근로자 이렇게 건설 현장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일이 있으면 하고 또 없으면 놀고 또 먼 지방에 있으면 또 지방 내려가면은 한참 만에 집에 오시고 이제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불완전하게 자랐겠죠. 그래서 내 이제 사건 내용을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다음에 7살 때 꼭 자전거 타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이제 수술했대요. 7살 때. 그리고 10살 때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다쳐서 그때도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는 자기가 알바하면서 학비 벌어가면서 이제 다녔고, 그 생활이 일정치 않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공무원 공화국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든 삶을 보고 이 직장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때 작년 12월 달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애견 미용학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전문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편입이 됐대요. 그래서 2년 공부하고 이제 자기는 앞으로 애완견, 즉 미용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자기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인 걸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통화했던 거를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간간히 이제 사주를 실전 사주풀이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 혹시 유튜브 보시고 또 인연이 닿아서 내 사주나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던 사람이나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답답한 분이 계시면은 내용을 좀 자세히 적으셔가지고 제 그 네이버 기막힌 장명에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 게시판란이 있어요. 게시판란에다가 그 내용을 좀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실전 사주풀이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이름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운이라고 써 있죠. 이 대운이란 말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운이 바뀐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크고 좋은 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대자라는 건 크다는 뜻이 아니고 길다는 뜻이에요. 길다는 거. 기간이 긴 거. 운의 기간이 긴 게 대운은 10년 동안 와가지고 이 사주 원국에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게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10년 동안 왔다가 10년 후에 이제 사라진다고 보는데 이름이라는 건요, 평생 대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영향을 주는 게 이름 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풀이를 부탁할 때 본인 이름을 한자로 한번 적어서 혹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사주와 이름풀이를 이렇게 부탁할 때 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깐 언급했지만 내용은 사건, 사고를 몇 살 때 혹은 몇 년도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사주는 이건 뭐 어떤 공식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주는 한 40%, 환경이 30%, 35%, 자유의지가 25% 정도 이렇게 발휘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실관하면서 느낀 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퍼센테이지를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지금 나이가 27인데 뭐 한 10여 번 정도 얘기했지만 그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게 바로 환경이 그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갑술년인데 계축 때문에 갑술년에 부모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때 2살 때. 그 2살 때 이혼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뭔가 환경을 자기가 이렇게 느낄만 할 때까지는 몰랐겠지만 이렇게 일찍 어머님이 본인을 버리고 어디 다른 데를 이혼을 재혼을 했던 어쨌든 간에 집을 나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27살까지 그렇게 자란 거잖아요. 자, 이제 사주 원국을 우리가 분석할 때 일단 오행의 어떤 그 구성, 분포를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사주에서 보면은 목은 하나도 없어요. 8글자 중에서. 지장간에도 없죠. 그 다음에 화도 없어요. 토는 여기 축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은 경금과 유금이 있죠. 그 다음에 수는 자수 2개, 임수, 계수, 계수 이렇게 해서 5글자가 수예요. 자,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딱 뜨면은 없는 오행과 많은 오행을 이렇게 딱 파악하셔가지고 그 없는 오행과 많은 오행이 육친상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사주에서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수일간 입장에서 나와 같은 비견겁재가 많다는 뜻이죠. 이렇게 비견겁재가 많으면 자기 세력이 강하니까 자존심과 고집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타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어떤 조직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즉, 직장 생활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목화가 없다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수 입장에서 목은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 그 다음 화는 재죠, 재. 그러니까 식신상관 일하는 운, 자기 표현하는 운이 없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재. 이 재가 없다는 건, 사주에 없다는 건 이 사람이 또 어찌 보면은 자기 자영업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벌리기에는 좀 불리한 사주라는 거죠. 그렇게 딱 일단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다. 자, 그렇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양이 없어, 태양이. 태양 안 떠 있죠? 사주에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어요. 이런 사주의 특징은 뭔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장애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주에서 인성이, 자, 나를 보살펴주는 인성운이 지금 경금과 유금 두 개가 있죠? 인성이 두 글자가 있고, 식신상관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 사람이 활동성이 어떻게 돼요? 식신상관은 여기 많죠? 죄송합니다. 식신상관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많은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죠. 저녁에 잘 때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터라든가 쌓을 수 있는 돌이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최소한 그걸 행동에 옮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건 잘 안 돼. 생각은 하는데. 요 사주의 특징은. 그래서 이 사주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 그게 이제 이 사주 원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지에 보면은 도화가 지금 세 글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도화살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기살이라고 그래요. 인기살.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응원단장을 한다든지 무슨 뭐 홍보부장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리. 어떤 모임이라든가 오락에 했을 때 사회를 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월지에 보면은 이 화계가 하나 있는데 이 화계는 예체능적 감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적인, 쉽게 솜씨가 있다는 거예요. 솜씨. 뭔가를 만지고 그 다음에 또 가공을 하고 하는 그 솜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원국에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미사주의 환경이 이렇게 큰 특징을 얘기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인데 부모 운이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운. 그러면 사주에서 아버지는 이제 재로 표현하는데 재. 수 입장에서 재는 화잖아요. 화. 화가 이 사주에 없죠. 없으니 일단 아버지하고 인연은 약하다. 아버지 덕은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월간이 아버지 자리인데 이렇게 겁재가 앉아 있으면 대체적으로 아버지 복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인성이죠. 경금하고 유금일 있죠.
자,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요 어머니 자리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대운에서 보시면, 이걸 우리가 대운수 이전의 나이를 보는 거를 우리가 이걸 소대운이라고 그래. 이게 계축이죠. 월지와 같은. 자, 요 계축 대운인데 이것이 부모궁하고 같아요. 기둥이 이렇게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복음살.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일단 그렇게 보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 즉 부모 인연은 약하다. 부모 덕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괴축대운 갑술월 1994년 2살 때 축술 형살이 되면서 어머니 자리와 축술 형살이 되면서 이혼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의 인연이 약하다. 부모 덕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덕을 보실 때는 대운 첫 대운과 두 번째 대운까지만 보시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겠다. 혹은 부모 덕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덕이 없다는 거는 이 환경이 엄청나게 35%의 환경을 작용하는데 거의 35%의 작용력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렸을 때 꼬마한테 어머니 품만큼 더 중요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원국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요. 원국에서는. 자, 이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계축대운에서 갑술년 1994년 2살 때 어머니 자리하고 축술 형살이 있을 때 이혼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큰 적은 없고, 1999년 7살 때 조그만 거 자전거, 3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언덕에서 이렇게 굴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팔이 부러져갖고 수술했대, 요때. 그래서 요때 운을 보니까 내 지지 깔고 있는 지지에 자묘, 형. 이렇게 형살이 있을 때 다쳐가지고 수술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형살을. 자, 요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갑인대운에서 임오년에 2002년 10살 때 교통사고 나서 또 한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요. 자, 이제 이 원국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주에서는 일단 크게 봐서 운에서 목운과 화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오행이 없는 기운, 즉 내 기운을 빼주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왔을 때 좋고, 더군다나 이 사주는 축월에 태어났던 가장 추울 때 태어난 사주죠. 이때는 당연히 조로 봐도 화가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축대운은 자, 나와 이 사주의 오행에 있는 기둥과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1살에서 8살 때까지 안 좋았고, 이 갑인대운은 지금 이 사주의 식신상관운이니까 이 기운이 와서 내 기운을 빼면은 좋겠죠. 이론상은 그런데 이 목이 와서 갑인대운이 와가고 과연 여기에서 그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나무가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춰졌을 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많은 수를 흡수해서 발산할 수 있어야지 이게 쓸모가 있는데, 이 가비는 이
이 엄청나게 추운 다 얼어있는 땅 위에서 이거 뿌리를 못 내리고 있죠. 또 햇빛이 없으니까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술을 빨아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성장하면서 수기온을 계속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갑인대운이 이렇게 길작용을 못 한다고 해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19살에서 28세까지 지금 현재 요 대운에 와 있죠. 요 대운에 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묘가 있으면서 이 자묘 형살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연이 생기겠죠. 전체적 틀로 봐서. 또 마찬가지죠.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쯤 돼야지 뭔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이 19대운 되면 이 얼어있는 땅과 이 엄청난 물에 이 기운을 빨아낼 수 있는, 즉 설기시킬 수 있는 기운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제대로. 그런데 자 완전하게 이 19대운이 좋은 건 아닌 이유는 이 진이 와가지고 신자 진에서 또 수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 지금 넘치는 이 물기운이 더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조금 피지 않을까. 39대운. 그 다음에 49에서 무오대운.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중년 이후로는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은 좋게 흘러간다. 크게 보면은, 자, 임묘진, 봄의 기운과 사오미, 여름 기운을 만나니까 이 사주가 어떻게 돼? 조화를 이루겠죠? 큰 대운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는, 그 이제 이 여성분이, 물론 이제 본인이 적성이라든가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질 못했으니까 막연하지만 또 환경이, 우리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모든 젊은 친구들이 내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방어적인 것, 상당히 안전하게 내 인생을 평탄하게 살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공직생활이잖아요. 공무원.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년 이렇게 5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서 올해 애견 미용학과 이제 편입해서 앞으로 직업을 이제 삼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 공무원은 이제 사주 원국에 공지군이 어느 정도 좀 뿌리 깊게 잘 박혀 있어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관운이 축이 하나 걸려 있죠. 근데 이 축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공지군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축이 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 분위기에서 물로 휩싸여 있고 또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 금기운으로 다시 또 기운이 반합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공지군이 애매하게 흔들리는 상태죠. 얼어있는 땅에다가 이 흙이 가질 수 있는 흙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물을 막는 게 기본적으로 흙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 조건이 갖춰진 게 제대로 품질이 좋은 토인데 햇볕이 없으니까 얼어있고, 얼어있다 보니까 수를 어떻게 돼?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기운이 떨어지니까 새싹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또 안 되는 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이 관이 정관인데 정관의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관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5년 너무나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23살에서 27살까지. 이때는 자, 청춘 중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이때 기회를 조금 비현실적으로 꿈만 찾다가 허송세월 하면은 바로 금방 30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야. 이때 뭔가.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공무원 시험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한테 공직운이 있고 그 다음에 운에서 인성운이 따라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공직운이 잘 받쳐줬을 때 한번 해볼 만한 게 어떤 이 공무원 시험 준비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5년 동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공직생활, 공직시험, 공무원 시험 보다가 이게 합격을 못하면요. 너무 아까워요. 다른 걸 하면은 우리가 경력을 인정받잖아요.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아이, 저 음식점에서 알바 3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그거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저 공무원 시험 5년 보다가 실패해서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거를 학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인내력하고 참을성이 좋으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경력을 쌓았으니까 제가 경력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통화할 때도 목소리는 최대한 예쁘게 이렇게 상냥하게 표현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끔 얘기할 때 그 드러나는 게 너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네. 어머니도 안 계시죠. 아버지 능력 없죠. 할머니 늙어가시니까 힘이 없으시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무료로 봐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간청하는데 그걸 차마 제가 돈 되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을미년에는 2015년에는 23살 때 이때는 또 이 원진이 걸려요, 원진. 그 뭐가 방해윤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는 2016년엔 또 수국이 되죠. 나한테 넘쳐나는 기운, 즉 귀신운이 또 오잖아요. 귀신. 이때는 이게 또 파 현상이 일어나죠. 자유파. 그 다음에 요때, 술때, 무술년에 요때가 좀 좋았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주에 기본적으로 화가 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도 또 빛이 나는데 왜냐면은 물을 막을 수 있는데 이 관이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단단하게 굳어야 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또 못하는 거야. 즉 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때도 역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고 2019년에는 또 물이 들어오죠. 해자축축으로 엄청나게 댐 터진 것과 같은 막 엄청난 물이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 해자축이 와서 지금보다 더 큰 물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운이 이렇게 흘러간다. 자, 2020년 월운을 보면은 이 사주에서 어떻게 원국이 작용하는지 보시면 일단 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3월달. 여기에 있는 이 3월은 양력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절기력으로 보면은 3월 한 5일에서 4월 한 5일 사이로 보시면 돼요. 이때는, 자, 묘가 여기 딱 들어오면은, 자, 묘, 유에서 자묘유, 삼형살이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추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3월 달에요. 또 하나는 이제 5월 달 되면은 신사월이 되면은 이 사가 들어가서 사유축 금국이 형성되죠. 금국이 형성됐을 때 이때는 뭔가 좀 공부하긴 좋겠죠.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 대신 이런 때는 또 건강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왜? 인성운이 너무 강해지면
식신상관을 극하니까 내가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반드시 강한 기운이 충하는 반대 기운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임오월이 되면은, 오가 오면 또 좌우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는 일이 이동,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고,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치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월운은 요때만 3월, 5월, 6월 요때 조심하고, 자, 요게 좀 사주가 이 월운에서도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불기운이 와서 좋아야 되는데 바로 이게 좌우충이 되고 합으로 묶여서 금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화기운이. 그래서 이게 월운에서도 요때가 좀 좋았을, 그래도 인묘진, 사오미 요때 뭔가 좋아야 되는데, 특히 요 사오미월에, 사오미 요 3개월에 좋아야 되는데 이 기운이 충이라든가 합이 돼서 다른 오행으로 변하기 때문에 큰 빛을 보지 못한다. 8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또 가을, 겨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 이 사주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어떤 기운이 이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운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사주 이렇게 풀이할 때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자세히 나눠서는 할 수 없잖아요. 몇 분의 몇으로 좋다, 몇 분의 몇으로 나쁘다, 좋은 것 중에서 조금 약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 풀이할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한 거를 단정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거는 꼭 그렇게 어떤 사건이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운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는 했지만 바로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면 내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 풀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주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데, 아 그럼 내 이 단점을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즉 의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 풀이를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가 잘 안 통해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싶고 귀찮은 거 하기 싫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부딪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실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만 실현이 되면 사지대로 안 사는데, 이거를 실현시키지 못하니까 또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내 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환경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은 사지대로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는 인간한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원국이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원국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름에서 잘 지어서 여기 없는 오행을 넣어줘가지고 이름을 잘 지어서 살라는 기회를 한번 주었고, 또 대운에서 10년 동안 이러이러한 대운이 오니까 네가 필요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서 그걸 활용했을 때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이 대운에서 10년이라는 어떤 혹은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기회를 또 줬죠.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렇게 1년운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너한테 필요한 시간, 필요한 조건을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 세운에서 안 되면 월운에서 또 기회를 주죠. 안 되면 하루 일진에서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간절한 2시간 시진에서도, 시운에서도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의지를 쓰지 않으면 주어지나 마나. 그렇죠. 기회를 줬는데 내가 이거 안 쓴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뜻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한번 반드시
특히 젊었을 때 자유인지를 꼭 쓰십사하고 제가 아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자랐지만 그래도 아직 젊잖아. 젊고 내 의지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고치면서 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내가 인생을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공직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깨끗이 잊고 지금 2020년 경자년에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애견미용학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경자년에요. 경자년에 또 시주에 또 경자가 이렇게 또 복음이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공부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남자친구로 인해서 뭔가 어떤 실망 혹은 어떤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특히 이성 간의 어떤 문제가 아주 안 좋게 일어나요. 뭐 지금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인성은 시간에 있는 이 편인은 늦게 공부하는 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요. 늦게 표현한 인성이. 그러니까 이 사주대로 자기가 또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게 복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잘 어떻게 행동할 때라든가 뭘 생각해서 실행에 옮길 때 참고를 많이 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말 젊은 여성분이 열심히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어떤 상담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참고로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보시다가 주위에 뭔가 참 이렇게 일이 안 풀려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사주하고 이름을 한자로 해서 기막힌 장명에 들어가셔가지고 게시판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덕분에 많은 공부하신 분들한테 뭔가 새로 배울 수 있는 사주의 어떤 요인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실전 사주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